어느 날은 너무 많은 물건을 사고 싶기도 하고, 어느 날은 모든 물건을 버리고 싶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물건이라는 단어는 물건물과 물건건 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일정한 형체를 갖춘 물질적 대상을 뜻한다고 합니다. 영화 토니타키타니에서는 죽은 아내의 옷을 모두 정리한 옷방에 외롭게 누워있는 사내가 나옵니다. 물건이 비워진 빈 방에서 홀로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지요. 저는 가끔 제가 지닌 물건이 저를 대신해준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좋은 물건을 지니면 소중해지거나 효용감 넘치는 인간이 된 것처럼 느낄 때도 있고, 오래 지니면 마치 피부나 근육처럼 제 일부분이라고 느낄 때도 있지요. 여러분에게 물건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오래 쓰는 게 자랑. 2화 시작합니다. 저는 이번 화의 진행을 맡게 된 영원입니다. 최근에는 이사를 했고 식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소품샵에 가서 쓸모없지만 귀여운 가차를 뽑는 일을 많이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갑을 틀어막은 시쓰는 싱볼입니다. 오늘 영원 시인이 저한테 짱구 핸더랜더의 대모험 피규어를 선물로 줬는데 그 소품샵과 가차숍의 영향이군요. 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제 방에 짱구가 늘었어요. 이화는 오늘 제가 진행을 맡고 싱잉볼과 둘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날이 더운데 싱잉볼은 1화 녹음 이후로 어떻게 지내셨나요? 올해 여름이 진짜 끔찍하게 덥잖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싱잉볼의 방에는 에어컨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제 방에는 에어컨이 없죠. 그래서 거의 수비드 상태로 지내고 있는데요. 제가 근데 황인숙 시인을 되게 좋아해요. 황인숙 시인의 시집 내 삶의 예쁜 종아리에 시 이렇게 가는 세월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땀을 줄줄 흘리며 나는 심드렁선을 대꾸한다. 인생에 있어서 더위 따윈 아무것도 아니야. 더위 따윈 내 인생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네. 라는 대목처럼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영어는 어떻게 지냈어요? 이사했잖아요. 저는 원래 여름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완전 겨울 좋아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는 비수기인 상태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좀 힘을 비축한 채로 지내려고 하는데, 그러기에는 팟캐스트도 해야 되고 또 시도 써야 되고 그런 일이 생겨서 요즘 좀 열심히 사는 여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시를 좀 열심히 써볼까 해서 시 쓰는 루틴으로 좀 들어갔고요. 약간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동안 매일 쓰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어차피 저한테는 좀 성실하게 쓰는 일이 별로 맞지가 않고, 돈이 들어오는 시기가 있고 안 들어오는 시기가 있듯이 들어올 때 열심히 하자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두세 달간 좀 열심히 써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만나서 저도 이제 근황을 물었는데 지난 한 달 동안 몇 편 쓰셨다고요? 20편. 진짜 나중에 한번 원고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너무 궁금하고 참고로 저는 7월에는 한 편을 완성했습니다. 뭐 쓰다 만 것들은 제외하고. 그 20편이 뭐 고르게 좋은 경지에 있어야 하는데 그게 전혀 아니라서. 그건 사후의 문제를 생각하고 유미는 또 다른 일상 이야기 있을까요? 저는 요새 영화를 정말 좋아합니다. 진짜 영화 최고 좋아 시기인데
그 인천에 영화공간 주안이라는 곳이 있어요. 음. 거기서 영화 비평 수업을 듣고 있는데 그걸 들으면서 극장과 시집, 영화와 시가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자주 하면서 수업을 진행하시는 송경원 시내21 편집장님이신데 강의 중에 그런 대목이 있었어요. 영화가 서사를 다루기 때문에 사람들은 영화와 소설이 닮았다고들 말하지만 영화는 장면의 리듬이기 때문에 시와 닮아 있다고 생각하신대요. 근데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보고 있고 또 지난주 수업 중에는 옛날 헐리우드 영화에는 적당한 촌스러움이 있는데 그 적당한 촌스러움을 사랑하신대요. 근데 저는 그런 말에 호응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 적당한 촌스러움은 무엇인가 라는 걸 생각하면서 아 영화 요새 진짜 최고 재밌잖아 하면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전 영화관 간 지가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일주일 전에는 갔었는데 그 전에는 한 3-4달 못 간 것 같아서 집에서는 또 봤지만 영화관에서 보는 그 영화의 재미가 있잖아요. 맞아요. 최근에 보신 게 그 소마이 신지의 이사신가요? 네, 맞아요. 너무 좋죠. 너무 좋았어요, 진짜. 저도 정말 너무 좋아서 진짜 영화 끝나고 박수 치고 싶었어요. 어. 일어나서 박수 치고 싶었는데 맞아. 우리 이거는 한번 같이 얘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궁금한 거는 저희 팟캐스트 1화 녹음을 했잖아요. 올리진 않았지만 녹음하고 여러 지인분들한테 좀 들려줬었는데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해요. 저도 친구들한테 들려줬었거든요. 영원 친구들은 어땠어요? 저는 한 3분한테 들려줬는데 공통된 평이 약간 우당탕탕 하다가 갑자기 또 급차분해지다가 또 다시 우당탕탕 한다. 그런 느낌이 좀 귀엽고 재밌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아 유나 씨 있어서 그런 건가 싶기도 했는데 네. 생각해보면 저희 다 뭔가 그런 성향일 수도 있겠다? 그런 것 같아요. 어. 약간 뭐랄까 의식이 풀리면 우당탕탕 했다가 갑자기 나를 의식하는 아. 뇌가 생기면 또 차분해지고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제 주변에서는 일단 해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게 제가 다른 자리에서 말했지만 팟캐스트 하고 싶다는 얘기를 10년 하고 다녔고 10년 만에 하는 거라서 시작한 거면은 해보라고 해서 우선은 해볼 생각입니다. 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계속. 네. 그러면 이화도 좀 힘을 빼면서 그렇지만 알차게 흘러가면 좋겠습니다. 오래 쓰는 게 자랑. 오늘도 저희가 오래 쓴 물건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인데요. 저희가 매주 돌아가면서 자신이 오래 쓰고 있는 물건 혹은 오래 쓰고 싶은 물건에 대한 에세이를 직접 써오고 있죠. 이번에는 제가 써온 에세이를 읽어볼 차례인데요. 오래 탄 제 자전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내게는 초등학교 때부터 쓴 자전거 하나가 있다. 18년은 된 것 같다. 그 당시 아버지가 MTV에 취미를 들여 자전거 부품을 커스터마이징해서 고액 자전거를 맞춘 적이 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그걸 몰래 탔다가 가랑이가 찢어질 뻔한 적이 있다. 그 뒤 부모님이 50만 원 정도 하는 청소년용 자전거를 사주셨다. 대우자동차에서 쉐보레라는 브랜드를 선보였을 때를 기점으로 나온 자전거였다. 아버지는 돈이 없어도 꼭 좋은 걸 사야 하는 성정으로 엄마와 나와는 다르다. 엄마와 나는 빈티지나 버려진 물건 같은 걸 주워 쓰고 싼 물건을 일정 기간 쓰다가 버리는 편이지만 아버지는 무리해서 꼭 비싸고 좋은 물건을 산 뒤 그걸 오랫동안 쓰는 걸 좋아한다. 그런 사람들이 꼭 있다. 내가 싼 물건을 사 금방 망가뜨린 후 돈 좀 주고 살걸 하고 후회할 때마다 떠오르는 사람들. 물건을 소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단어가 붙기도 한다. 일종의 매니아, 호더,
얼리어답터, 감시관이 있는 사람, 쇼핑 고수 등등. 어째서인지 어릴 때부터 나는 내게 비싸고 좋은 물건이 주어지는 것을 꺼려하는 버릇이 있었고 아직도 그렇다. 한정된 자원으로 많은 물건을 사는 일이 더 나으니까 그랬으려나? 아니면 조금 더 나를 제대로 대우해주지 못한 심리였을 수도 있겠다. 어찌되었건 그 자전거는 아마 내가 처음으로 갖게 된 비싼 물건이었다. 그리고 오랫동안 자전거를 버리지 않다가 내가 처음으로 자취를 시작했을 때 그걸 본가에서 자취방으로 옮겼다. 자취하는 2년 동안 나는 따릉이를 주기적으로 결제한 뒤 타고 다녔다. 그러나 따릉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쳐가는 서울시 공공자전거라 그런지 질이 그렇게 좋지 않은 편이고 늘 수리센터가 따릉이를 대량으로 실어와서 다시 교체하거나 수리해서 데려오지만 그닥 좋은 상태의 따릉이를 본 기억은 없다. 높은 곳을 올라갈 때 특히 쥐약이어서 허벅지 터질 때까지 페달을 밟아도 기어가 약하기 때문에 잘 올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나의 자전거를 데리고 와서는 그럴 일이 사라졌다. 아주 오랜만에 비싼 게 왜 좋은지 깨닫게 되었다. 나의 그 오래된 자전거는 조금만 밟아도 높은 곳을 질 줄 아는 기어가 있었고 방지턱을 통과할 때 충격을 줄여주는 안장을 가졌다. 그 뒤로 내 서울 생활은 조금 더 윤택해졌다. 그러나 자전거가 오래되어 안장이 터져서 그 안에 스펀지가 튀어나왔다. 요즘 같은 장마철이면 비가 와서 그 안이 축축히 젖기 때문에 비닐봉지를 씌워놓고 타고 다닌다. 가끔 골목에 주차해 놓으면 나무를 캐러 가던 할머니들이 그 봉지를 훔쳐가서 매일 외출할 때마다 새로운 비닐봉지를 가지고 나오는 게 일상이 되었다. 조금 번거롭지만 장을 보러 가거나 도서관을 갈 때 혹은 당근하러 갈 때 그 자전거를 타고 나가면 골목의 풍경이나 거리의 사람들이 빠르게 지나가고 내 일상은 조금 더 시원한 바람을 맞게 된다. 네, 잘 들었는데 그 봉지 그러면 지금도 그 자전거를 타시는 거죠? 초등학생 때 구매한? 네, 아직도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비가 와가지고 좀 며칠 못 탔는데 날 좀 풀리면 또 그걸로 출근할 것 같고요. 저는 너무 재미있었는데 그 말미에 봉지에 완전 꽂혀가지고 이게 봉지를 가져가시는 할머님 분들 이런 해프닝인가요? 아니면은 뭐 주로 봄에 일어나는 건지 나물 캐는 시즌에 맞춰 아니면 그냥 수시로 일어나나요? 근데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요. 이게 2, 3일 주기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봄이면 나물 캐러 가는 걸 핑계로 가져가는 것 같고, 뭐 여름이면 뭐 담을 핑계로 가져가는 것 같고, 아, 그리고 또 제 바구니에 쓰레기 버리려고 가는 사람도 진짜 너무 많은 왜 그러는 거예요. 거 진짜. 진짜 왜 그러는 거지? 낡아 보여서 뭔가 버려진 자전거라 생각해서 그런가 봅니다. 좀 카메라 두고 관찰 카메라 하고 싶네요. 인터뷰도 좀 하고 할머니 왜 이걸 가져가시나요? 뭐 왜 쓰레기를 버리시죠? 왜 그러십니까? 이런 거 해보고 싶기도 한데 오호 참. 네, 다시 영원 시인의 에세이로 돌아가서 오늘 오래 쓰는 게 자랑은 영원 시인의 오래된 자전거에 대한 에세이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전거의 이런 대목도 이렇게 구매하게 된 경로나 물론 봉지에 대한 어떤 꽂힘이 있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물건을 소비하는 사람의 부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호전적인 구매자, 그리고 약간 초식적인 구매자라고 하면 좀 이상한가요? 뭔가 단박에는 그런 이미지가 떠올랐는데 영원 씨는 그럼 여전히 약간 호전적인 구매자는 아닌 거죠? 물건을 되게 많이 사긴 해요. 네. 요새 들어서 더 많이 사는 편이고, 이사를 했기 때문에 아, 접시나
커튼도 계속 쓸모없이 아. 보고 있고, 근데 또 비싼 물건을 사진 않거든요. 굉장히 좀 싸고 실용적인 물건을 잘 사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어, 그러면 호전적인 구매자인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육식 동물도 종류가 많잖아요. 음. 약간 작은 사이즈의 육식 동물 같은 느낌이 나는데, 그럼 구매에 능하신가요? 구매를 잘하는 편인가요? 저는 구매를 잘하는 편 같아요. 아, 뭔가 사고 후회해 본 적이 잘 없긴 오, 하거든요. 진짜 부럽네요. 저는 열에 보통 8 후회하거든요. 음. 10까지 사지도 않아요. 약간 물건을 구매하는 과정 자체가 피로하다고 느끼는 사람이라서 최대한 안 사려고 하고, 그러다가 뭔가 사고 싶으면은 두리번 거리도, 요새는 하도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이거저거 다 보다가 지레 지쳐가지고 안 삽니다. 생필품 빼고는 잘 안 사요. 그런 얘기도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잉볼은 비싼 물건 사서 오래 쓰기랑 싼 물건 사서 금방 버리기. 둘 중에 어느 쪽인지 궁금하거든요. 근데 저는 아까 낭독했던 대로 후자에 가까운 것 같기도 하고, 왠지 잉볼은 싼 물건 사서 오래 쓰는 쪽일 거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맞아요. 저는 물건을 잘 안 사지만 많이 가지고 있지도 않고, 사면은 오래 씁니다. 추구미는 최대한 구매 안 할 수 있으면 그냥 안 하는 것. 역시나 뭐 방금 말했다시피 그 과정들이 너무 피로하기 때문에. 제가 이 팟캐스트를 기획을 할 때 꽂혔던 다큐멘터리가 있는데요. 참고로 제가 다큐멘터리 너무 좋아해서 앞으로 종종 이제 다큐멘터리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다큐멘터리는 하나뿐인 지구, 물건 다이어트라는 다큐멘터리예요. 거기 보면은 몽골인은 약 300개, 일본인은 약 6,000개의 물건을 가지고 생활한다 라는 대목이 있었어요. 저는 이 팟캐스트를 처음 기획할 때 여기에 되게 꽂혀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인보다 더 가지고 있을 거라 저는 짐작을 하고 있어서, 또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진짜 그만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또 많이 사요. 사기도 하고 요새도 또 사고 싶은 것들이 또 새로 생기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이런 생각을 좀 하는 편이에요. 저도 몽골인이 되고 싶거든요. 싱잉볼 씨가 저한테 이렇게 가방에 키링이랑 배지가 많으면서 어떻게 몽골인 되려고. 그러니까요. 거의 가방이 무겁겠다 싶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사진을 공개할 수 있으면 네. 공개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어쨌든 좀 다시 자전거 얘기로 돌아가 보자면 요즘은 자전거 타기가 좀 참 힘든 날씨예요. 그쵸. 관념적 여름이 참 예쁘다고 막 이런 얘기 하는데 며칠 전에 출근하는데 오랜만에 자전거를 타고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타고 갔어요. 네. 근데 역까지 가다가 중간에 너무 더워서 쓰러질 것 같은, 그 횡단보도 기다리는데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자전거 탔을 때 너무 덥고 타 죽을 정도로 덥고, 그래서 그 횡단보도 건너자마자 그 중간에 그냥 길 아무데나 전봇대 묶어놓고 버스를 타고 간 거죠. 세상에. 그럼 아직도? 네. 근데 아직도 그거를 거기 있어요? 다시 가져가려면 거기까지 어쨌든 걸어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더워서 가져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이제 길가에 매번 방치 중이거든요. 근데 그 버스 타고 지나가다 보면 거기에 누가 쓰레기를 넣어놓은 모습을 발견해요. 제 바구니에. 정말. 그럼 오늘은 저거 가져와야 되는데. 그랬는데 너무 더워. 그러면 그러니까요. 내일 또 가져와야겠다 하고 또 그걸 좀 미루고 있는. 언제 가져올지 우리 다음 녹음할 때도 물어보고 그 다음 녹음할 때도 계속 한번 물어볼게요. 저는 보통 진짜 잘 걸어 다니는 인간이거든요. 한 1만 보 정도는 그냥 오케이 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했는데, 올여름에는 진짜 불가능한 거예요. 거의 이 더위에는 살기가 있다, 인간이 눈치 없이 살아있다라고 느끼는 수준이라서
그러면은 전기 자전거 렌탈을 해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그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네. 그 자전거가 어쨌든 너무 비싸고 좋은 자전거였으면 그렇게 중간에 길에 세워두고 맞아요. 이런 짓 절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벌써 누군가 가져갔겠죠? 친주단지 모시듯 음. 제가 모실 테고, 근데 어떻게 보면 적당히 낡았기 때문에 참 편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잉볼도 맞아요. 그런 물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근데 그런 게 있는 게 지금 방에서 쓰고 있는 가위도 초등학생 때 쓰던 가위를 지금도 써요. 어린이용 가위인데 그냥 그것도 그냥 쓰고 명절에 이제 식구들끼리 윷놀이를 약간의 돈을 걸고 할 때 이제 찾았는데 육가락이 4학년 6반 C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잡고 이거 보라. 육가락부터 기운이 나한테 있다라고 했는데 네, 잘 안 됐죠. 그때 유전들이 뭐 이런 식으로 실생활 물건 중에 굉장히 많고 지금 쓰고 있는 제가 고양이 모양의 손 지갑이 있어요. 카드만 가지고 다니는데 제가 사실 그 고양이 캐릭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대학생 때 그냥 우연히 선물을 받았는데 다른 물건도 잘 안 잃어버리긴 하는데 이상하게 다른 지갑들은 한두 번 잃어버리고 끝나고 그랬는데 이 지갑은 진짜 영원히 안 잃어버려서 가지고 다니는 네, 마음에 쏙 들진 않고 낡았는데 마치 내 것처럼 영혼의 단짝처럼 붙어있는 지갑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 패딩이 있는데 저희 엄마가 먼저 입다가 버리려던 걸 그냥 내가 올해까지 입을게 했는데 그걸 벌써 제가 한 8년 넘게 입고 있거든요. 대학생 때부터 입었으니까. 그래서 친구들도 알아요. 아, 그 패딩 알고 소매도 터지고 막 그랬는데 이상하게 그 패딩만 입으면은 겨울에도 거의 제 몸처럼 움직여요. 막 실내에서 뭘 해도 불편하지 않고 운동도 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에브리띵 오케이 패딩이라고 부르는 패딩이 있습니다. 저희 엄마가 진짜 싫어해요. 근데 아직도 가지고 있고 올해도 입겠죠. 좀 기회가 되면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패딩 있어요. 그 마치 제 피부처럼 느껴지는 그 감촉과 막 이런 게 너무 포근하고 정말 나중에 그런 옷들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 이제 또 시간이 거의 다 되었는데 마무리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요즘에는 그 만나는 분들마다 민생지원금 어디 쓸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주변 분들은 어떻게 쓰신다고 하시나요? 저는 그 잉볼은 어떻게 쓸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영어는 다 썼어요. 전 다 썼습니다. 다 썼어요? 저도 다 썼어요. 아, 어떻게 쓰셨어요?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좀 의미 있게 쓰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돈이 들어오면. 항상 첫 꿈은 크죠? 그래서 그 동네 근처에 줌바 댄스랑 힙합 댄스 학원이 있어요. 거길 등록해볼까 싶기도 했는데 또 이사 간 동네를 구경하다 보니까 그 기원이 있는 거예요. 바둑 학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바둑을 그냥 그 인터넷으로만 배웠어요. 그래서 그 진짜 기원에 가서 그걸 해보는 그 초등학생 때는 했었는데 좀 다시 커서도 그걸 해보고 싶은 거죠. 바둑 학원 다니면서. 너무 좋네요. 근데 그 생각도 해봤는데 그냥 어영부영 편의점 5,000원, 아, 올리브영 12,000원 아유, 알죠, 막 알죠. 이런 느낌으로 쓰다 보니까 다 썼더라고요. 아, 약간 뭐랄까. 이 또한 추구미와 도달 아, 가능미처럼 그러네요. 저도 다 썼고, 저의 원래 목표도 운동, 안경점, 뭐 책, 미용실, 뭐 이랬는데, 장 좀 보고 친구들 만나서 뭐 치킨도 좀 먹고 하다 보니 다 썼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원래 받지 않은 사람처럼 다 썼어요. 확실히 뭔가 근데 사람들이 여러 소비가 좀 늘어난 것 같긴 해요. 그 동네에 약간 연매출 30억 이하인 곳만 쓸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 어디 쓸 수 있지? 뭐 서점은 어디서 써야 맞아요. 되지? 막 이런 거 찾다 보면은 새로운 가게 막 발견하기도 하고.
재밌게도 30억 이상인 가게도 찾게 되죠. 맞아요. 여기 그렇게 아. 잘 벌었단 말이야? 아주 다시 보여. 막 이런 생각으로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화도 뭔가 소비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잖아요. 마지막으로는 여름이니까 여름 휴가 어디 가시는지 궁금했거든요. 저는 짧게 8월 말에 광주를 좀 다녀오려고 해요. 좋네요. 매년 여름에 여행을 가는 그 모임이 있는데 오. 그 좀 많아요. 친구들의 친구가 같이 다 모이다 보니까 정말요? 10명이 같이 가거든요. 어머. 진짜 대단하네요. 어머. 근데 이제 다 그중에 모르는 사람도 있고 좀 그 가서 친해지는 경우도 있고 막 이렇게. 근데 벌써 한 3년 정도 다니고 있거든요. 몇 박으로 가요, 혹시? 뭐 1박 2일, 1박 2박 3일 2박 3일을 10명이서? 음. 진짜 대단하다. 같이 간 친구들이 묘하게 경상도 애들이 많아가지고 경상도 바다를 좀 많이 가게 됐거든요. 목포나 뭐 울상. 목포가 아니지. 목포는 포항. 전라도죠. 포항과 울산. 통영. 이런 데를 가다 보니까. 근데 지역 균등화로 전라도를 좀 가자 해가지고 좋네요. 이번에 광주를 가려고 합니다. 저는 광주에 그 이것은 서점이 아니다라는 서점이 있거든요. 거기를 되게 좋아해요. 되게 특이한 구조와 특이한 서점인데 왜 좋아해요? 그 서점이 일단 큐레이션이 참 좋아요. 어떤 서점 가면은 이게 굉장히 드문 일인데 책장을 제 책장 옮겨놓은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곳이 있거든요. 이 서점이 딱 그런 서점이고 또 추천도 굉장히 잘해주시고 이번에 확장 공사를 해가지고 좀 넓어졌습니다. 너무 좋네요. 되게 특이하네요. 되게 10명의 친구와 가는 것도 어렵지만 친구의 친구끼리 스케줄 맞추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후기도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반년 전부터 계획해요. 겨울부터. 정말로 대단하네요. 근데 또 그걸 맡고 좋아하는 친구 한두 명이 있어요. 약간 맞아요. 반장 역할을 하는. 그래서 거의 걔네 때문에 아, 갈 수 있는 느낌으로. 후기가 매우 네. 궁금합니다. 저는 가족 여행을 갔다 왔는데 저희가 5명의 식구고 3대가 살아요. 할머니, 엄마, 아빠, 남동생, 저 이렇게 사는데 매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매년 이 여행을 주도하고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저뿐이기 때문에 이 또한 쉽지 않겠죠. 10명의 친구가 가는 여행과 밸런스 게임으로 그렇죠. 3대가 가는 여행을 추진하는 사람. 근데 조건이 5인 식구에 할머니의 거동이 불편함으로 이제 인천에서 1시간 반경 안에 불편하지 않고 베리어 프리가 되는 곳. 이거는 밸런스 붕괴. 그래요? 졌어요? 네. 이거는 너무 싱잉볼이 이긴 거고. 왜냐면 이제 그 10명은 사실 다 젊은이들이고 코스 딱 짜고 저는 진짜 돈만 내고 가거든요. 어떨 땐 돈도 안 내요. 너무 좋잖아. 나도 친구 해야겠다. 진짜 그냥 한번 오세요. 너무 근데 좋네요. 이제 내가 주도하는 가족여행은 주도할 때부터 맞아요. 잘 가기 해도 싫다. 본전이 못 되죠. 네. 네, 아주 난이도가 매우 높은데 이번에는 수원으로 다녀왔어요. 저희 매년 이제 바다를 주로 봤는데 올해는 내륙으로 갔고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좀 인상적인 장면이 있다면 올해가 윤년이잖아요. 옛말에 윤년에 성곽을 다 돌면 죽을 때 3일만 앓다 죽는다는 말이 있대요. 저도 이번에 들었는데 저희 할머니가 강화도 분이신데 윤년에 강화 사대문 성곽을 다 도셨다고 해요. 그러고 3일만 앓다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를 이제 수원에 화성 어찬가요? 그 성곽을 도는 기차가 있어요. 그 수원시에서 하는. 그걸 타면서 할머니가 문득 이제 생각해내고 문득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제 당신도 이제 본의 아니게 윤년에 수원 성곽을 돌았으니까 3일만 앓다 갈 수 있겠다 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걸 시로 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뭐 쓸지 말지 모르겠지만. 너무 좋은데요? 음, 시로 쓴다면 꼭 보여주세요. 만약 쓰고 그때까지 우리가 팟캐스트를 한다면 팟캐스트에서 공개를 해볼게요. 동기부여가 좀 되네요. 모르겠어요. 사실 한참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쵸? 모르지만 네 어쨌든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끝인사로 한번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올해 쓰는 게 자랑 2화는 여기서 마쳐보도록 할게요. 팀 불씨는 불씨에 돌아옵니다. 더운 여름을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